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아온 봉투 뭉치가 손주 결혼식 하루 만에 전부 사라졌다. 나는 그날 내 눈을 의심했다. 작은 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시어머니의 30년치 봉투 뭉치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봉투마다 적힌 날짜, 그때그때 모아두신 이유, 받은 돈과 쓴 돈을 적어둔 작은 글씨까지. 그건 시어머니가 살아온 세월 그 자체였다. 나는 그 서랍을 처음 본 게 결혼 초였다. 며칠만 머물다 가려던 시댁에서 우연히 문을 열었고, 그때 시어머니는 나에게 부끄럽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그거? 그냥 내가 평생 조금씩 모아온 것들이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봉투 속에 시어머니가 언제든 누군가를 위해 쓰려고 정성껏 모은 마음이 함께 들어 있었다는 걸.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명절 세뱃돈 봉투, 친척 돌잔치 봉투, 주고받은 조의금 봉투, 그리고 생활비에서 남은 푼돈까지 한 장 한 장 곱게 펴서 모아두셨다. 그건 돈의 크기보다 정성의 무게가 더 컸다. 그리고 그 많은 봉투들이 손주 결혼식 단 하루 만에 전부 사라져버렸다. 며느리인 나는 그 사실을 결혼식 다음 날 새벽에서야 알게 됐다. 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불안한 얼굴이었다. 행복한 얼굴을 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 이유를 그날 밤에야 이해했다. 결혼식장에서 누군가가 시어머니의 봉투 가방을 통째로 챙겨갔다는 걸. 그 가방 안에는 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아온 봉투들, 그리고 그날 손님들이 내 손주에게 주고 간 축의금 봉투까지 모두 들어있었다. 그걸 들고 사라진 사람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날 밤 텅 빈 서랍 앞에 서서 30년의 무게가 산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온몸으로 들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결혼식장에서 단 한 번도 웃지 못했던 그 이유를 고작 내 탓으로 돌리려는 듯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서랍이 빌 수 있는 상황은 단 하나뿐이라는 걸. 평생 돈을 흘리는 법이 없던 분이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던 분이었고, 남에게 피해주는 걸 가장 싫어하던 분이었다. 그런 분의 봉투가 서랍재 비었다는 건, 그치만 그건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누구한테 맡기시거나 잠시 내려놓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고 계셨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들리지도 않을 만큼 낮게 말했다. 그 가방 내 시누이가 가지고 갔어.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시누이, 아가씨가. 시누이는 그날 누구보다 활기찼다. 포토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손님들 축의금을 받아 정리하고 조카를 꼭 껴안고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물었다. 시누이가요? 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 숨겨왔던 죄를 털어놓는 사람처럼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가 봉투를 결혼식 비용에 보태겠다고 했어. 너희 부담 덜어주겠다고.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모은 봉투 뭉치를 시누이에게 잠시 맡겼다고 했다. 그 아이가 그러더라. 엄마, 요즘 결혼식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오빠 힘들까 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믿었지. 나는 속이 서늘해졌다. 시누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어머니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유난히 잘 보였다. 힘들게 살면서도 어머니를 챙겼다. 명절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먼저 준비했고 늘 엄마는 힘들지 마세요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가방을 맡긴 건 믿음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날 깨졌다. 어머니는 하염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결혼식 끝나고 그 아이가 가방을 안 주더라. 그래서
물었지. 그랬더니 돈을 잘 정리해 놨으니 며칠 후에 정산해서 보내주겠다고. 그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싸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모순이 하나 있었다. 어머니 그럼 축의금이든 뭐든 지금 있어야죠. 왜 서랍이 비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작게, 너무 작게 속삭였다. 그 아이가 돈을 미리 써버렸대.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예요? 뭘 썼는데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카드 빚이 있었대.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즉, 30년 봉투 뭉치도, 결혼 축의금도 모두 신우이 부부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이다. 결혼식 하루 만에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입술은 떨리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자꾸만 움찔거렸다. 그 모습에서 나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쌓아온 믿음이 무너진 어머니의 마음을 보았다. 30년 동안 모아온 봉투, 그건 금액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간, 정성, 삶의 기록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신우이의 한순간의 선택으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신우이가 그걸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애가 어려서부터 얘가 어떻게 모으는지 다 봤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믿음을 저버린 건 어머니의 30년만이 아니었다. 그걸 지켜보고 자란 신우이가 그 가치를 모를 리가 없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남편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생겼고 그걸 감당 못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더라. 나는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에서 자꾸만 그래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라는 말이 맴돌았다. 힘든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30년을 가져가는 건 다르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 모를 리가 있니? 애가 어려서부터 내가 어떻게 모으는지 다 봤는데. 내 시누이도 힘들었대. 남편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생겼고 그걸 감당 못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더라. 그래서 그랬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 예식비에 보태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준 꼴이 돼버렸네.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이건 도저히 그럴 수 있다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머니의 죄책감을 느꼈다. 죄가 아닌데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의 모습이었다. 며칠 뒤 나는 신우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무엇이든 직접 듣고 정리해야 이 문제가 어디까지 번질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우이는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났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했다. 언니,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살려고 그랬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가씨, 어머니 30년치 봉투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었잖아. 신우이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언니, 그 돈. 어차피 언니네가 받을 돈이었잖아. 결혼 축의금이니까. 그럼 우리 가족이 쓴 거나 언니네가 쓴 거나 뭐가 그렇게 달라?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다. 그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신우이는 안타까운 듯 말했지만 그 말 속엔 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말은 도움이 아니라 도둑질의 정당화였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도움을 받는 것과 말 없이 남의 돈을 가져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신우이는 불편하다는 듯 표정을 찡그렸다. 그 순간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죄책감에 눌려 있었는지 이유가 정확히 보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죄 없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걸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신우이와의 대화를 마친 뒤 나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슬픔, 분노, 허탈, 그 모든 감정을 묶어도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힘든 거 언니도 알잖아. 근데 오빠네는 살만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가 좀 도움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는 이해했잖아. 엄마가 나 대신 언니한테 사과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얘야, 그거 내 탓이 아니다. 정말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알고 있어요.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오히려 사과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못 가르쳤나 봐. 30년 모은 돈을 그 아이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나는 어머니의 말을 막고 싶었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다. 근데 그 아이가 한 말이 있어. 엄마 돈이잖아. 그럼 엄마 마음대로 쓰는 게 맞지 않냐고 하더라.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신우이는 이 모든 상황을 어머니의 돈이니까 문제 없다고 여긴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모은 봉투는 누군가를 위해 쓰려고, 언젠가 아이들에게 보태주려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날까지 남기려고 모은 마음이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애도 힘들었을 테니까. 근데 너희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 소리에 나는 가슴이 깊게 무너졌다. 그때 알았다. 이 사건의 진짜 비극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의 세월을 가볍게 취급당한 것이라는 걸. 나는 그날 밤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갔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봉투가 사라진 서랍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작아 보였다. 너무 작아 보였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마치 버티던 의자가 무너진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얘야, 나 이제 어떡하니? 내가 평생 모은 걸 이렇게 허무하게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리다니. 나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그 손을 잡았다. 어머니,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이었어요. 그게 더 아프죠. 어머니의 눈에서는 고요하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본심을 털어놓았다. 근데 얘야, 나 사실 그 봉투들 너희한테 주려고 모은 거였어. 손주들한테 나중에 남겨주려고. 그래서 더 미안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봉투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준비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게 어머니를 가장 아프게 한 진짜 이유였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누군가는 어머니 대신 상처를 정리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며느리인 나라도 좋았다. 며칠 후 신우이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아가씨, 어머니 봉투는 어머니 마음이에요. 빚 문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남의 인생을 깎아내며 해결하면 안 돼요. 신우이는 말이 없었다. 나는 이어 말했다. 다시는 어머니 돈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더 이상 죄책감 주지 마세요. 그건 어머니를 2번 울리는 일이니까요. 신우이는 그제야 말했다. 알았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해결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어머니 마음을 지키는 데엔 필요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작은 편지 봉투를 내게 건넸다. 얘야, 다시 모아보려고. 손주들 주려고. 돈은 다시 모으면 돼. 근데 마음은 지키면 돼. 그 말에 내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마음 지키는 건 제가 할게요. 그 후로 나는 시어머니와 더 자주 연락하고 가끔 작은 반찬을 해다 드리기도 했다. 돈은 사라졌지만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이 생겼다. 어머니는 여전히 작은 편지 봉투를 모으고 계신다. 금액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 나는 가끔 서랍을 열어 그 봉투들을 조용히 바라본다. 이번엔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이기에. 그 봉투들 속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 어머니의 30년과 또 다른 30년의 시작이 들어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 인생사 다음 편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